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할 것은 우리 동차 준비생이나 1차만 공부하신 분들 있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법이 3개에서 4개,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동산 학개론에 기출되는 우리 공법 이야기입니다. 학개론에 기출되는 공법, 요것만 정리해도 10점을 올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도 지역이란 것은, 용도란 게 뭐냐면요, 용도란 게 쓰임새 그럽니다. 쓰임새. 그 다음에 지역은요, 토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합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래? 그 토지의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돼? 건폐율, 용적률, 높이, 크기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토지의 쓰임새, 토지의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토지의 건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입니다. 경제적이고 뭐요? 효율적 이용입니다.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 가지고 이제 학개론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크게 종류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의 세분 이야기, 이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먼저 기억할 게 토지의 쓰임새를 정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래? 건물의 크기는 어떻게 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용도 지역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면서 요 하나의 토지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중복돼 있다. 그럼 주거지역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토지 이용이. 공업지역은 공장 만들고 하잖아요. 하나의 토지에 집 만들고 공장 만들고 집 만들고 매여 먹고 죽어버리고. 예,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 그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또 용도 구역과 용도 구역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지역 구역이 중복, 지역 지구와 이렇게 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중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중복 관계 물어보니까 지역만 중복이 안 되고 모두 중복이 가능하더라.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를 보시면 제일 크게 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와 비도시, 도시 외로 나눕니다. 도시 지역에는 도시가 있겠죠. 자, 비도시에는요, 관리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이 있고요,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에 크게 종류를 나누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3개 나누는 거. 다시 이 정도까지 나누면 좋겠네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그럽니다.
그때 비도시, 시골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있네요.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도시지역은. 뭐 그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뭐 하는 것이죠? 거주.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종류는 세 가지가 있네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일 때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구별하는 게 실제 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은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 주거 환경이 어떠하더라? 양호하더라. 그러죠.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니까 주거 환경이 좋아요. 일반 주거지역은요, 일하러 가기 편리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하러 가기 편리하다.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푸실 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전용 주거지역은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 주거 환경이 뭐하더라? 양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 주거지역은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더라. 일하러 가기 편리하더라.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그래서 자, 전량의 18번은 일편단심 민들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네요. 전량 1편입니다. 전량의 18번은 일편단심 민들레 이렇게. 아셨죠? 전용하면 양호, 일반하면 편리한다는 거. 전량 1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량의 18번이 뭐라고요? 일편단심 민들레. 자, 이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보시면요, 종류가 2개, 3개 있죠. 1종, 2종, 1종, 2종, 3종. 이렇게 숫자가 커지잖아요. 1, 2, 1, 2, 3으로. 그러면 땅값이 더 비싸진답니다.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이면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니까 땅값이 더 전용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쪽이 더 비싼 땅이에요. 그때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자, 하나, 둘이죠. 하나니까 뭐 단독, 둘이니까 뭐 공동. 하나니까 단독, 둘이니까 공동.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종류가 1종, 2종, 3종. 뭘로 나눴냐면요, 층수로 이렇게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럼 저층은 4층 이하입니다. 중층과 중고층은요, 조례로 정합니다. 높이를.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겠죠? 저층은 4층 이하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층수 가지고 저층, 중층, 고층이요, 중고층이요. 중고층이죠.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저층, 중층, 고층하고 내버리겠죠.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자, 다시 틀 봐볼게요. 자, 여기 빨리 객관식 푸는 요령입니다. 전용하면 뭐 찾으시고, 양호. 일반하면 뭐 찾으시고, 편리. 막교사 시키니까. 전량 1편. 전량의 18번은 1편단심 민들레더라. 이걸 가지고 객관식 풉니다. 거기에다가 자, 전용은 1, 2, 일반은 1, 2, 3으로 나누는데, 자, 전용 1종 전용 주거지역은 하나니까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둘이니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죠. 그래서 층수에 따라서 저층, 중층, 고층이 아니고 뭐요? 중고층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된 기능은 무슨 기능이죠? 주거 기능에, 주거지역보다 잘나는 게 상업적이죠. 상업적 요소, 업무,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시켜 놨네요. 준주거지역은 주된 기능은 주거 기능에, 거기에 상업 업무 기능 보완. 이렇게. 그러면 용도 지역에 문제가 나오면 대개 이게 나오더라. 전량 1편. 단독,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여기까지가 용어적인 문제로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용도 지역 종류는 이제 상식에서도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볍게 터치. 자,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은 자, 이렇게 상업, 그 밖에 업무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게 상업적입니다. 상업 업무. 여기서 읽으세요. 상업 업무, 이게 상업적. 종류는요,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 중심 상업적은 시내 한복판. 이렇게 시내 한복판. 도심, 부도심. 의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담당. 일반 상업적은요, 일반적인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일반. 유통 상업적은요, 유통 기능. 자, 중심 상업적, 도심, 부도심, 시내 한복판. 일반 상업적, 일반적인 상업 기능. 유통 상업적, 유통 거시기. 유통 상업적은요, 저기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있죠? 여기에 유통 상업적입니다. 예. 유통 기능 담당하는 거예요. 일반 상업적,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고. 특별히 암기할 게 없죠. 그러면 이거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상업적. 근린 상업적. 자, 어디서요? 근린 지역에서. 여러분에게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부하는 소매시장, 소매시장. 여기는 도매시장. 도매시장은 유통상업적. 집 근처에 조그만 소매시장들은요, 근린상업적.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신다면 이 정도 하나 공부하시면 좋겠고.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는데요. 종류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전용공업지역은 전적으로 공업용을 쓰더라. 예, 여기는 굴뚝이 있어요. 일반공업지역은 구별하는 게 굴뚝이 없어요.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용공업지역은 굴뚝이 있더라. 굴뚝에서 매연이 뭉게뭉게 표현할까요? 아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게 아니고 매연이죠. 매연. 그러면 전용공업적은 굴뚝이 있으니까 자, 매연이 뭉게뭉게 표현하더라. 산업단지죠. 예, 공해성공업이죠. 중화학공업이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을 수행해서 필요한 지역이 뭐가 된다? 전용공업지역.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니까 오염 공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공업지역은 굴뚝이 없어요. 매연이 안 나와요. 예, IT 산업이에요. 친환경 산업. 친환경 산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치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은 저기 굴뚝이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은 굴뚝이 없어. 중공업지역은 주된 기능은 경공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무슨 기능도 있고요. 주거. 그 다음에 무슨 기능? 자, 상업 업무 기능.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은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은 보시면 아침에 출근해서 양말 만들어요. 양말. 이게 경공업이에요. 양말 만들면서 먼지 많이 먹었나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퇴근하면서 이슬이에 삼겹살. 이슬이에 뭐라고요? 삼겹살. 목에때 뺐나요? 그리고 걸어서 아파트로 갑니다.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주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공업적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양말 만들고 먼지 많이 먹었으니까 퇴근할 때 이슬이와 삼겹살 상업 기능이 있어요. 상업 업무 기능. 그리고 걸어서 어디로 와요? 아파트, 주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양말에 이슬에 삼겹살에 집까지. 주거 기능까지. 그게 중공업지역. 자, 굴뚝이 있으면 전용, 굴뚝 없으면 일반, 그 다음에 양말에 이슬에 삼겹살에 아파트까지 같이 있더라. 중공업지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물산 확산을 방지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첫 번째,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보존 녹지, 거꾸로 읽으세요. 보존 녹지. 또 진옥전부 하지 마시고요. 녹지 공간을 보존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 보존, 녹지 보존, 보존 녹지. 생산 녹지는요, 생산 녹지는 생산. 자, 우리 공법책에 농업 나오면 생산입니다. 생산 나오면 농업이고,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켜 놓은 게, 농업 생산 때문에 개발을 유보시켜 놓은 게 뭐다? 생산 녹지.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켜 놨더라. 생산 녹지. 자, 그 다음에 요 자연 녹지입니다. 여러분, 녹지는 주된 취지가 보전이잖아요. 요 자연 녹지는요,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원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내 도시 용지 공급에서 뭐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땅입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경우에 뭐가 돼요? 개발.
불가피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 자연녹지. 그러니까 녹지는 보전인데 그중에서 누구는 자연녹지는 뭐가 가능한 땅이라고요? 개발.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녹지에서 보전녹지, 녹지보전, 생산녹지, 농업생산. 자연녹지, 개발되는 녹지. 녹지가 그러죠. 녹지가 자연녹지한테 너만 개발하니까 좋냐? 이 개발되는 녹지, 자연녹지야. 이러잖아요. 이 개발되는 녹지, 자연녹지야.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녹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녹지는 누구다? 자연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는 단어는요. 관리지역이라는 단어는 자 보세요. 여기가 도시지역. 여기가 자 농림지역.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면은 이 가운데가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완충지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용어적이 나오면요. 도시에 준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관리지역. 도시에 준하여, 농림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면 요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준하더라. 농림에 준하더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더라. 그래서 관리지역의 종류를 세 개로 나누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지역 종류가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요만큼이 도시지역, 이만큼이 농림지역, 이만큼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관리지역. 그럼 이 관리지역은 도시에 준하고 농림에 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한다 성격이겠죠. 그래서 법에서 관리지역을 세 개로 나누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땅은 어디 근처에 있죠? 농림지역 근처에 있죠? 그 농업에 뭐 따서요? 생산 따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근처니까. 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따로 떼서 관리했다. 생산관리지역. 자, 여기는, 여기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죠? 여기 보전 따서 무슨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여기는요, 곧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더라 해서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로 편입할 때는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더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 뭐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니까 따로 떼더라.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곤란하더라. 농업 그럼 뭐 생산관리지역. 곧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더라. 뭐 계획관리지역. 또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관리가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에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더라. 계획관리지역. 이용 개발하니까 계획 짜야 되죠. 도시로 편입 예상이니까 계획 짜야겠죠. 무슨 관리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그래서 관리지역은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완충지대, 도시에 준하여, 농림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더라. 그 다음에 그 관리지역은 도시 근처는 계획관리지역. 자, 논밭 근처는 생산관리지역. 저기 설악산 지리산 근처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요 농사농자죠.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농사농, 숲풀림자죠. 산지관리법의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에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잘 생각하세요. 설악산이나 지리산, 국립공원 생각하시면 돼요. 큰 산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요. 자, 문화재를 보존합니다.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 대해서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수산자원 보호 육성, 자수, 문해수 그럽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더라 해서 자수, 문해수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더라 해서 자수, 문해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제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도시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눈 거. 큰 틀 됐나요? 도시와 시골로 나누는 것도 받으시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하면 뭐 찾았죠? 양호. 일반 주거지역 하면요, 편리.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더라 했죠? 전략 1편. 이 정도 용어 정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용어 정의를 알아두시면, 자, 우리 부동산 학계론이나 공법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반영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용도 지역제나 용도 지구제. 여러분, 용도란 것은 쓰임새죠. 지역지구는 토지죠.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우리 이제 계획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마련한 법적 장치며 또 뭐다? 행정적 장치다. 맞죠? 예, 맞는 문제. 법적 제도이며 행정 제도다. 뭐가? 용도 지역 지구라는 제도가. 됐나요? 두 번째, 다시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말이죠.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제도이며 행정적 제도이다.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 지금 기출문제 잘 봐요.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공법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자, 부동산, 아이고. 자, 학의 입장에서. 자, 공법의 입장이 아니라, 예, 학의 입장에서. 한자 쓰면 꼰대라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한자를 써가지고. 학의 입장에서, 학문의 입장에서 좀 봐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는 똑같이 법적 제도이며 행정적 제도이다. 수단이다. 장치다. 이렇게. 한 문제, 용어 정의 받으시고. 둘 다 맞는 표현으로 기출됐네요. 세 번째,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거잖아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중복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란 게 쓰임새니까 지역이 토지고, 용도 지역은 토지의 쓰임새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됐고. 또,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쓰임새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제를 실시한다. 똑같은 문장이죠. 지금 요 두 개 문장 똑같고, 요 두 문장 똑같고. 용도 지역지구는 법적, 행정적 장치 수단이며,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요 제도까지 알아두시고. 자,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용도 지역 지구제도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는 문장이죠? 학계론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라면서요? 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맞는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게 용도 지역지구의 특징인데, 자, 토지의 쓰임새나 건물의 크기를 제한했잖아요. 그때 지가 상승,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잠깐만요.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여러분 땅은 녹지지역. 땅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녹지지역. 개발 못하니까 떨어지겠죠?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을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용도 지역 지구를 좀 구체적으로 묻는 문장이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자, 종류가 어떻게 난다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읽어볼까요? 도, 관, 농, 자와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깔끔한 문제겠죠? 이렇게 용도지역 종류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온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요.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잠깐만요. 일반 하면 뭐 쳐야 되죠?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다. 일하러 가기 편리하다. 자, 이거 아시라고. 전용하면 뭐 찾고요? 양호. 일반 하면 뭐 찾고요? 편리. 하여 전량의 18번은 일편단심 민들레다. 전량 1편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럼 여기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편리가 나오는데 뭐 넣었어요? 양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면 여러분 이거 시험장 가서 아 이건 전용 주거지역이야 이렇게 고칠 거예요. 일반 편리면 X, 일반 양호면 X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아니 뭘 고치고 말고 해요. 근데 의미는 이렇게 하죠.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전용 주거지역이야 양호한. 2종이 돼야 공동주택이 되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일반은 편리야. 일반 양호 X. 이렇게 전량 1편하고 제가 방금 왜 암기시켰는지 아시면 돼요. 객관식이 두 단어를 교차시키는 이런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 두 단어를 교차시키는. 아셨죠? 예. 경향이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자,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환자는 보호 육성을 표하더라. 자, 수, 문, 해, 수 이렇게 풀면 돼요. 수산자의 수.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여기는 출발선상에 이렇게 줬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다, 시골이다. 시골이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도시는요 이렇게 나눠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하고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본질적인 이야기를 끝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제일 크게 도시와 비도시는 안 온다. 도시는 도시만 있고 비도시는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은 도시다, 시골이다. 시골이다. 아, 공법에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푸는 문제예요. 그러나 공법을 안 해보신 학개론 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 보시면 뭐야 이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시골이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을 이야기한다.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뒤에 문장은 다 맞았어요. 근데 요게 틀렸네요. 도시지역 중.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공법 내용에 계획을 시험 문제로 물었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거 가르쳐 줄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읽을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까지를 우리 공법에서는 도시군이라 부릅니다. 도시라 부르는 거예요. 도시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도, 시 또는 군까지를 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군이라 불러요. 도시 그러니까 군이 없는 것 같잖아요. 도시군 그러고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만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 읽어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뭐가 된다고요?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읽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 좀 할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마시면 곧 2차 공부하려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야 될 텐데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법학은 이렇게 자, 인수분해,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 도시군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다.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면 도시군이 뭔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두루두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하면 약속이 됐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입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입니다. 시 또는 군. 대표 몇 개죠? 6개. 중에 하나를 뭐라 부르자? 도시군이라 부르자. 그러니까 특별시가 도시군이에요. 광역시가 도시군이고. 아, 여러분 가운데 점 있죠? 요 점. 요건 법학은 또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6개 중 하나를 뭐라 부르자? 도시라 부르자.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도시예요. 고양시가 도시입니다. 자, 부산광역시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양주시가 도시가 되는 거고 경주시가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6개 중 하나의 관할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도시군이라는 단어가 아셨죠? 도시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만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러면서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해서 다시 읽는 연습해 볼게요. 여기까지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도시군. 무슨? 기본적인 뭐요?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단어 속에 문제가 다 있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까지를 뭐라죠? 도시군. 개발, 정비, 보호전에 의해서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도시에 대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한다. 내 땅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녹지를 보존한다. 그 말을 도시를 관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를 뭐 한다고요? 관리한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에서 개발, 정비, 보존이 뭐다? 관리하는 뭘 말한다? 계획. 개발, 정비, 보존,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뭐란다? 관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 또는 군. 도시군에 대해서 개발, 정비, 보존. 그럼 뭐요? 관리. 기본 그러면요? 기본계획. 개발, 정비, 보존 그러면요? 관리.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부동산 학개론에 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뭐냐면요. 토지의 적성평가, 토지의 성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토지의 적성평가는 토지의 토양이나 입지나 그 활용 가능성 등을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 토지 적성평가에는 그 토지를 토양이 어떻게 돼, 입지는 어떻게 돼, 어떻게 활용하지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게 자, 토지 적성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을 정리하고
기반서를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못하는 거, 전환. 토지로 못해줘요? 전환해 주는 거. 그걸 토지 적성평가 아니라니까요. 토지 적성평가는 토지의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관한 토지 성격, 토지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이건 틀린 문장이네. 자, 이건 뭐예요? 이런 미개발 토지를 삐뚤삐뚤한 땅을 토지 이용 계획 따라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구획 정리를 해서 돌려주는 거. 또 기반서도 갖춰주고 이렇게 해서 이용 가치가 높은 땅으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환지. 이걸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환지. 그러니까 자, 미개발 토지를 토지 용계에 따라 자, 요거 구획 정리 나오면 뭐 환지. 구획 정리 나오면 뭐라고요? 환지. 토지를 토지로 전환, 토지를 토지로 교환, 돌이킬 환자, 땅 지자, 땅으로 돌려주는 거. 요걸 뭐란다? 환지 제도라 부릅니다. 환지. 아셨죠?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우리 용도 지역에 관한 용어 정의와 그 성격 관련 문제들을 보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기출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학개론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제도, 용도지구 얼마인지 중복시킬 수 있다. 용도란 단어는 토지의 이용이죠.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쓰임새를 정하고 건물의 크기를 제한했죠. 하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정함으로써 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으면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누구다?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자, 삐까번쩍 해야 되죠. 그럼 네온사인이 삐까번쩍 해야 돼요. 네온사인이. 밤새 네온사인을 켜놓으면 화재 위험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 사업지역의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방화지구라는 것을 정해요. 그 방화지구를 정해서 이 네온사인은 불연재료, 불에 안 타는 재료입니다. 건물은 내화 구조로 만들고. 그러니까 상업적이란 용도 지역에 네온사인을 많이 켜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그랬죠. 야, 네온사인 때문에 불 날 것 같은데? 야, 너 네온사인 켜지 마.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네온사인이 없으면 손님이 올까요? 가게불이 꺼진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도지구인 누굴 넣어서 방화지구를 넣어서 불에 안 타는 재를 써요. 그러면 네온사인을 밤새 키워놔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죠. 그럼 밤새 누가 꼬여요? 불나방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되면 날개가 다 찢어져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기어 나오잖아요. 왜? 상업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죠. 이게 용도지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사장, 용도지구라는 것은 비서, 비서는 사장의 기능을 증진, 사장의 능력이 있으면 비서 열어둘 수 있다. 중복이 가능하다.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상업지역의 네온사인을 밤새 키우려면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가 들어오면 그 기능을 담당해 준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럼 자, 용도지구는 자, 중복이 가능하더라.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한다. 비서다. 용도지역이 사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뭘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한다. 중복이 가능하더라.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정될 수 있다. 이런 기출 문제가 기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입니다. 우리 공법의 용도구역은 총 종류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용도구역에서는 뭐 종류가 개발 제한구역, 자, 개발 제한구역, 자, 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최근에 들어온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의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지에서는 여러분들은 요 개발 제한 구역 하나만 좀 이따 공부하시면 되고, 용도 구역은 우리가 제일 센 놈 그럽니다. 중복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토지 이용, 용도란 게 쓰임새죠. 토지의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일 센 놈 그래요, 용도 지역이.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적어놓습니다. 독자적으로. 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및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자, 내 땅이 녹지지역이고요. 거기에 집단 칠학이 있어요. 칠학지구가 있어요. 용도지구가 있어요. 내 땅이 녹지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시골 마을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면 그린벨트죠.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오면 이 땅은 아무것도 못하죠. 토지의 사망선고. 따라서요.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사망선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란 토지의 사망 선고가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일 센 놈이요. 강화해서 따로 정합니다. 얘가.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걸 용도구역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사장, 용도지구가 비서, 용도구역은 제일로 센 놈 해서 용도 지역 지구를 완전히 다 개무시해버립니다. 개발 제한구역 하는 순간 토지의 사망 선고 아무도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제일 센 놈. 중복 가능 여부 나왔네요.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됐죠? 용도, 구역과 용도, 구역도 중복이 됐습니다. 지역 중복 안 되고 지구, 구역 중복됐나요? 지역, 지구, 지역과 지구 중복됐나요? 지역과 구역 중복됐나요? 네. 구역과 지구 중복됐나요? 다 중복돼요. 근데 누구만 중복이 안 된다? 지역만 중복이 안 된다. 요 중복 가능 여부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 하나 더 공부할 게 개발 제한구역만 공부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습니다. 토지의 사망선고. 토지의 뭐라고요? 사망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람의 사망선고는 의사가, 토지의 사망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냅니다. 도시의 물산 확산을 방지합니다. 팽창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심이 형성돼서 도심이 외곽으로 이렇게 팽창, 확산돼 가니까 도심 외곽에다 이렇게 녹색 벨트, 그린 벨트, 이렇게 녹색 벨트를 채워놓는 거죠. 그린 벨트를. 이렇게. 더 이상 도시의 물산 뭘 막기 위해서요? 확산, 팽창을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서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요 그린벨트를 딱 설정해서 여기다 군부대를 배치하는 거죠. 수도 서울로 이렇게 북한군들이 진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녹색 벨트를 쓰고 거기다가 녹색 벨트 쳐놓고 군부대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거죠. 무슨 이유로? 보안상 이유로. 누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위를 정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물산 확산, 팽창을 막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지정되더라? 보안상 이유로 군부대 근처에 지정되는 게 뭐다? 개발 제한구역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팽창 대신에 뭘 써도 돼요? 확산, 이런 표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뭘 막아요? 팽창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물산 뭘 봤어요? 확산을 방지하고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서 뭘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 깔끔했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무슨 이유로 지정할 수 있다? 보안상. 어디에다가? 군부대 근처에다. 군사시설. 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도 우리 어디서 학교에서 좀 기출이 많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죠. 자, 지구가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마곡지구, 뭐 동삭지구. 예, 마곡지구입니다. 이 지구의 섹터 블럭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구란 단어는 섹터 블럭, 도시에서 블럭,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자, 도시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땅을 못하게 해서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섹터 블록 단위니까 자,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하면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에 여러분 도시의 전부를 개발해요? 일부를 개발해요?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토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뭘 막고 난개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분에서 난개발이 될 거니까 그 토지 이용을 합리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 기능을 정지시켜주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지구 단위 계획하면 자, 도시의 일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식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하면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못한다고요? 합리화, 기능 증진, 도시 미관 개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게 하니까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요.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자,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의 일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범위를 정해줘요. 이렇게 구역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얼음땡 게임 했잖아요. 여기 얼음이 돼요.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일체의 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얼음,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개발 못해. 아무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차분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기능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은 어떻게 하고 양호한 환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획을 짜요.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요 도시가 난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묶은 다음에 차분히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짜서 토지용의 합리화, 미관 개선 등의 기능을 포함해서 이렇게 체계적, 계획적 관리.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되는 지역, 도시군 나왔죠?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뭐 했어요? 합리화시키고 토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거기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예, 이렇게 나왔던 오름 문장. 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은 하고 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 기능을,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했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지구단위를 통해서. 맞는 문장이죠. 둘 다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미관을 개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여기다 한 단어 넣어볼게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신도시를 만든 것을 도시 개발 사업. 자, 요런 지역에, 자, A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시골 땅 관리 지역이었어요. 관리 지역. 근데 여기를 도시 개발 사업 하겠다고 도시 개발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시골 땅에. 자, 도시 개발 구역으로 정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주거기능, 상업기능,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요 시골 땅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여기다가 단지나 시가지. 쉬운 예로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산단 그러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자, 요렇게. 안양에 가니까 유통단지더라고요. 유통단지를 만드는 거. 요렇게. 정보, 통신,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단지나 무엇을 조성하는 사업?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됐습니다. 단지나 뭘 조성한다고요? 시가지. 단어 틀렸나요? 도시개발 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실리콘밸리가 시가지죠. 그걸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더라. 그때 도시개발 사업은 딱 이렇게 읽으면 되죠. 신도시를 만들더라.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신도시 만드는 거죠. 도시에다가 신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하고 부른다는 거. 단지나 뭘 만드는가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환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요 삐뚤삐뚤한 개발이 안 된 땅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구획화시켜서 주는 게 이게 뭐다? 환지. 부의 재분배죠. 근데 여러분 요 땅과 왼쪽과 오른쪽 땅은 같은 땅, 다른 땅. 같은 땅이죠. 원래 이렇게 삐뚤삐뚤한 땅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획화시켜서. 이렇게 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분리시켰을 뿐이에요. 자, 환지란 예전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 구획정리 나오면 뭐다 이게? 환지. 빨리 체킹하시고. 구획정리 나오면 뭐라고요? 환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 대상 토지의 위치나 지목이나 면적.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 시 요 왼쪽 요게 A 땅이에요. 그러면 A 토지의 위치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용 상황, 이용도죠.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여기 A 땅인데 사업 시행 후 A에게 이렇게 요 빨간 A 땅을 요 파란 A 땅으로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자, 소유주에게 못하는 거. 재매각이 아니에요. 재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더라. 환지라는 것은 옛날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서 도시개발 사업 시 대상 토지의 위치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용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시행 후에 소유자에게 다시 해주는 재분배해주는 재매각이 아닙니다. 해주는 택지 또는 이에 따른 행위를 환지라 부르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학교는 기출 지문 봐볼까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자 재분배하는 거 이게 뭐예요? 환지죠. 개발 사업은 이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환지 방식.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식은 뭐냐면요. 권리 가액만큼 주는 거. 권리 가액 평가니까 내게 10억이 들어가면 10억 상당하는 토지를 주는 게 평가식. 면적식은요. 면적만큼. 내가 20평 가지고 있었는데 그 20평만큼 다시 주는 것을 면적식. 평가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미 재분배라는 단어에서 얘는 뭐다? 환지 방식 이렇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자, 토지의 토양이나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 성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였죠. 토지의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근데 여기 보니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미개발 토지를 구획 정력, 뭐 이거 환지네. 이용 가치 높은 땅으로 전환해 주는 거. 토지 적성 평가가 아니고 뭐죠? 환지가 되는 거죠. 환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자, 뭐였냐면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요. 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은요. 쉽게 얘기하면 땅 뺏기, 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땅을 집단적 조성구, 집단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아파트 건설하려고. 수용 사용 방식은 땅을 빼앗아서 택지가 집단화되는 것,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읍시다.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의 집단화가 필요해 수집. 집단화 보이면 수용입니다.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이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 대지로서 효용 증진. 부의 재분배했죠. 토지의 재분배했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할 때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자 구획 변경이나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면 수용 보상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게 어렵더라. 그럴 때 환지.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더라. 이럴 때 환지 방식을 하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보상은 감당이 안 될 때 환지 방식입니다. 여기 섞여 있으면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가 섞여 있으면 혼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땅이 있는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 모두 집단화됐어요. 그럼 뭐 수용. 이게 전부 다 시행자게 됐죠. 환지 방식은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집단화. 여기는요. 개별화됩니다. 환지 방식은 개별화된단 말은 요 개개인의 A에게, B에게, C에게, D에게, E에게, F에게 개개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환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풀 때는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집단화, 수집. 환지 방식은 안 수집. 무슨 말이죠? 집단화 보이면 수용, 수집. 집단화, 환지 방식은 집단화하면 안 돼, 안 수집. 안 수집. 집단화하면 안 돼. 환지 방식은 집단화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뭐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현재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게 어렵더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요. 짬짜면.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 여기는 환지 방식. 둘이 섞여 있는 거. 짬짜면. 짬뽕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게 혼용 방식.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사업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뭐 이런 종류 정도 보니까 이렇게 도시개발 이야기하죠. 우리 학개론에서 이런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 세 가지 학개론에 종종 나오는 문제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죠? 달동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합니다. 정비 기반설, 도로나 공원이 열악도 아니고 극히 열악합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한 문제. 또는 단독이나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 시장님이 다 확충해주고 주거환경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해야 한 사업. 이게 주거환경 연사업. 주거환경 연사업은 첫 번째 달동네 사업입니다. 또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재개발, 재건축이 재개발, 재건축이 포기되더라. 사업이 포기되죠. 사업이 포기되면 그 동네 방치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죠. 그럼 시장님이 그 동네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다 설치해 주고요. 여러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이걸 자력 개량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력. 스스로 개량한다. 자력 개량 방식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사거나 사업이 포기되는 지역에 보전 정비 개량, 자력 개량 방식.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두 개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하나 또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하나. 이렇게 읽어두면 어떨까요? 상열이, 지상열이, 공상열이. 지상열을 만들고 공상열 재개발. 공상열이 재개발입니다. 지상열이가 아니고 공상열 재개발. 공업적, 상업적, 열악 재개발. 재건축은요. 양호한 공동주택. 여러분 집에 아파트면 손 들어봐요. 빨리. 아파트. 내리면서 재건축. 우리 집에 아파트면 내리면서 뭐라고? 재건축. 정비 기반설 아파트는 도로나 공원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을 대상하는 게 양호한 공동주택을 대상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쉽게 푸는 요령은요. 진짜 쉽게 푸는 요령은 이렇게 정비 기반설의 상태 가지고 구별하는데요. 극히 열악, 달동네, 주거환경사업, 열악, 재개발사업, 양호, 재건축사업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받으시고 여기도 열악만 있어요. 상업적, 공업적 있어요. 상업적, 상열이, 지상열이, 공상열이, 공상열이 재개발, 양호한 공동주택 재건축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봐보죠. 많이 나왔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우리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스스로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방식 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 이건 뭐란다고요? 자력, 개량 방식. 어디서 한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포기되는 동네에서 이렇게 자력 개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비 사업은 그런데요, 열악하죠. 공상열이, 지상열이요, 공상열이요. 공상열 뭐 하죠? 우리 재개발. 공업적이나 상업적에서 정비하면서 열악, 공상열, 재개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양호한 공동주택 그러면요 재건축, 양호 이렇게 보시고. 자, 재건축 부담금은 하고 됐네요.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및 중앙연 정비법에서 시행되고 있다. 되는데 잘 보세요. 누구 부담금이에요? 재건축.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재개발은 재개발 부담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임대주택 건설 이게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임대주택. 시프트 제공하는 거.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잘 봐봐요. 누구 부담금이에요? 재건축 부담금이잖아요. 근데 왜 재개발이 들어가요? 만약에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이 돼야 되죠. 재건축 부담금이니까 이렇게.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 수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 가시면 되냐면 최성진의 공법사랑 이름이에요. 이게 공법사랑 다음 카페 그럼 다음 카페는 정회원을 신청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여기에 이제 보기가 편하게 됐죠. 분류가 다 됐으니까 다음 카페나 네이버 밴드 있죠. 밴드는 정회원 신청 안 해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최성진의 공법사랑 카페나 밴드 가면 카페는 하루 한 문제란에 요 강의가 올라가면서 그 파일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파일이 다 이렇게 여기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첨부가 될 테니까 그 동영상 강의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강의 밑에 보시면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최성진의 공법사랑 다음 카페나 밴드에 파일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는 파일 첨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고,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학개론의 기출내는 공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